그러니까 취득세는 별도로 하고 19억 5천만 원의 실투자를 해서 은평구 연신내역 더블 역세권, GTX-A 역세권에 대지 204평형의 빌딩을 월세 4,300만 원에 세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비비원입니다. 연신내역 240m 거리에 경매로 나온 204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사고 싶어서 비비원 투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매매든 경매든 상관없이 그 부동산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현금 흐름은 좋을지, 시세 차익은 어떨지, 임대 말고 직접 할 사업은 없을지 구체적인 것들을 상정해 놓고 생각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감정가가 81억 원인데 1회 유찰되어서 최저가는 64억 8천만 원이고,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으로부터 2차 기일은 25일 정도가 남았네요. 연신내역은 3호선, 6호선인데다가 GTX A 노선이 있고 서울 지역에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호재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가격이 선 반영된 부분도 있어요. 이 건물은 보증금 4억 1천만 원에 월세는 2,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건물이에요. 제가 월세 조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경매물건에서 제공되는 문서 중에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점유자, 거의 임차인들이시죠. 임차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있어요. 보증금, 월세, 그리고 낙찰 금액의 배당에 대한 법적인 권리, 전세권 같은 거죠. 확정일자, 같은 것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건 접수일이 2021년 11월이니까 약 2년 전쯤에 조사가 된 것이고, 지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 건물에서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는 대략이라도 꼭 알아야 하는 거니까 매각 명세서는 기초적으로 참고하기에는 매우 좋은 필수 정보예요. 당연히 주위 부동산에서 동네 임대 시세를 조사하는 것이 월세 현금 흐름 예상에 제일 좋고 꼭 알아봐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증금 4억 1천만 원의 월세는 2,575만 원인데 이대로 월세로만 수익률을 5%로 계산해 보면 61억 8천만 원이네요. 5% 수익 유지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4억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더해야 하니까 65억 9천만 원입니다. 어쨌든 보증금 제외 기준으로 5%의 수익률로 보니까 현재 최저가와 거의 같아요. 최저가로 낙찰받는다면 5% 정도의 월세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에요. 물론 취득세, 보유세는 계산 안 한 수익률입니다. 지금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5%에서 6% 정도의 금리라고 보고 70%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 감정가의 70%나 낙찰가의 80%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차주의 신용 상태라든가 부동산 담보 가치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가가 아닌 낙찰가의 70% 대출 45억 4천만 원을 6%로 빌린다고 하고 1년 이자는 2억 7,200만 원이네요. 1년 월세가 3억 1천만 원 정도라서 4천만 원 정도가 남는데 재산세를 내고 건물 관리비를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시세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찾아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매매 사례나 경매나 공매, 매각 사례는 주변에는 최근에는 없네요. 거래가 있었던 것들로 확인해 보니까 100평 이하의 건물들이 평당 2,500만 원 정도이고 큰 메인 도로변에는 3년 전에 4,5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었네요. 지금 우리 건물은 최저가가 평당 3,100만 원대이니까 4천만 원만 보더라도 81억 9천만 원으로 17억 1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납니다. 만약에 평당 4천만 원에 팔 수 있다면 1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양도세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부동산을 사서 운영을 하면서 임대를 맞추든 매각으로 시세 차익을 얻든 어떠한 방식이든지 수익을 내는 엑시트 전략은 사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필수로 주위의 부동산에서 이 지역의 임대 시세, 매매 시세 등을 알아봐야 되고 중개사님들에게 정보를 꼭 얻으셔야 돼요. 이번 건은 제가 임장을 하면서 주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임대 시세 정도만 가볍게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1차적인 분석이고 건물을 좀 밸류업을 시켜서 보유를 하거나 매각을 하면 어떨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꾸 뭘 돌려보냐고 하실 텐데 투자 기획자 입장에서 머리를 돌려본다는 의미입니다.
밸류업 하면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어서 증축은 할 수 있을지, 증축을 한다면 증축 비용 대비해서 임대료를 더 받거나 매각 시의 시세 차익액이 훨씬 더 있을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네요. 대공 방어 협조 구역인데 건물의 높이 제한이 있는 것일까 싶은데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사님께 의뢰를 하거나 주무관청에 물어봐서 찾아야 합니다. 일단 현 상태에서 증축 없이 돌려볼게요. 월세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1인 주거 형태의 주택 종류인데, 고시원이나 원룸, 다중주택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하 1, 2층과 1층은 지금 그대로 임대로 놓고 2, 3, 4, 5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직접 운영해 보는 방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건축사님의 손길을 거치면 더 나오거나 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냥 러프하게 봐서 방당 5평을 잡고 층당 16개, 4개 층을 하면 64호실이 나오네요. 이 주변 원룸 임대 시세를 보니까 최소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 6억 4천만 원에 3,200만 원의 월세예요. 이게 임장 갔을 때 제가 찍어온 부동산에 붙어있는 시세들인데, 1,000에 50 아니면 1억에 20만 원인데, 이건 거의 전세의 느낌이네요. 어쨌든 1억 원씩 전세를 받으면 64억 원입니다. 근데 원룸이 전세가 가능한 용도인지도 체크해야겠고, 또 요즘 전세는 사기 사건도 있고 해서 임대가 잘 맞춰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하고 보증금을 좀 낮추는 방법도 있겠죠. 9천만 원 이하를 하면 보험료도 작아지는 구간이고 임대료도 시세보단 싸니까 전세 맞추기가 조금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지역의 원룸 임대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인데, 그건 앱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원룸이 많은 지역은 수요가 일반적으로 풍부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니까 꽤 있는 편입니다. 주변 지역에서도 연신내역 근처가 제일 많네요. 그럼 사업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큰 틀에서 최저가 낙찰가에 올 근생이니까 대출을 80%로 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70% 정도 받는다고 해볼게요. 낙찰가 70%, 45억 4천만 원을 대출로 잔금을 치르고 19억 5천만 원 자기 자본에 취득세는 대략 3억 원 정도 되네요. 원룸으로 용도 변경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320평, 평당 400만 원 정도 보고 12억 8천만 원에서 매입비에서 이거를 더하면 세금 빼고 사업비는 77억 6천만 원입니다. 용도 변경은 현황이 고시원으로 되어 있어서 고시원으로 그냥 승계를 하거나 임대형 기숙사나 원룸 주택 같은 것으로 승계가 쉽거나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해봄직합니다. 어쨌든 원룸 수요가 풍부한 곳이니까 그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나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의 계획은 지하 1, 2층과 1층은 현재 임대료 그대로 승계한다고 가정을 하고 2, 3, 4, 5층만 원룸형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한다고 한 거예요. 지하 1, 2층과 1층에서 월세가 1,10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2년이 지난 지금 월세가 조금이라도 더 올랐을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할게요. 원룸을 월세로 했을 때 100% 만실로 봤을 때 임대료로 한 달에 3,200만 원, 임대료 전체를 다 합하면 4,300만 원이고 1년에 5억 1,600만 원입니다. 아까 총 사업비 기억나시나요? 77억 6천만 원에서 원룸을 포함한 전층에서 나오는 보증금 8억 4천만 원을 빼면 69억 2천만 원인데, 이 기준으로 하면 수익률은 7.45%이네요. 근데 실제로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못 받고 이자만 나가니까 그건 좀 빼볼게요. 보통 5에서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도 할 거 없이 하도 부실, 철거 사고가 많이 나서 리모델링도 철거 심의가 강화되어 가고 있어요. 요즘 보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더 잡아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자뿐만 아니라 건축비도 많이 올라서 건물을 툭 건들기만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게 현재 흐름이에요. 한 10개월 정도 잡고 리모델링비가 12억 8천만 원이지만 기송고라 첫 달부터 다 들지는 않겠죠. 그냥 반 해갖고 6억 잡고 6% 하겠습니다.
그런 이자 비용은 3,600만 원, 뭐 한 달 임대료가 4,300만 원이니까 비용이 추가로 700만 원 더 든다고 해도 한 달치 월세는 다 뺀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204평짜리 근생 건물이 이 입지에서 수익률 6% 정도면 팔릴까요? 6%면 80억. 거기에다가 보증금을 8억 4천만 원을 더하면 88억 4천만 원이에요. 2년 전 감정가에 7억 4천만 원이 높은 가격입니다. 평당가는 4,300만 원 정도. 이곳은 혹시 훗날 5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팔린다면 사업기간 2년에 실투금 19억 5천만 원을 넣고 취득세까지 22억 5천만 원이고 시세 차익은 23억 6천만 원, 대출은 58억 1천만 원이고 월세는 4,300만 원에서 58억 1천만 원의 6% 대출이자 2,900만 원을 빼면 매달 세전 1,400만 원이 남습니다. 시세 차익이 23억 6천만 원 매수자가 나타낼 때까지 장기 투자로 월세 1,400만 원씩 받으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나름 해피한 투자 스토리인데, 그리고 낙관적으로 상정해 본 탁상 투자라 실무에서 빠뜨린 부분은 많을 겁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나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은 경매 물건이죠. 이 모든 계산이 최저가 낙찰이 되었을 때를 가상하고 대출도 잘 나오고 명도 등의 이슈들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 돌려본 겁니다. 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28억 3,200만 원의 근저당이 있고, 이미 경매이니까 이 근저당 원리금을 연체해서 우리은행에서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건물 가치 대비 근저당이 좀 많이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취하가 될 경우도 참 많은데, 송달 내역을 보면 가장 최근 UW 제13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유암코로 넘어간 걸 봐서 NPL, 그러니까 이 28억 3,200만 원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경매에 입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이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는 없지만 대부업체를 끼고 대위변제 방식으로 취득을 하거나 채권양도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NPL을 매입하면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법원 경매 정보에서 알기 힘든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위장 임차인이라든지 등기부에는 안 보이는 필연적인 연체된 이자의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매입을 한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경매 시에 일반 입찰자들보다 금액을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낙찰받기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NPL은 난이도가 있고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투자니까 공부도 필요하시겠고, 개인이시면 믿을 만한 대부업체와도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이상 비변 투자 한번 돌려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